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굵직한 개혁 과제를 잇따라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대학 정책에 대해선 7개 단체, 1000여 명의 교수가 연대해 시국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모든 대학을 저희들이 살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교수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명환 서울대 교수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국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7개 교수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주 드문 일인데요. 그만큼 이 교수 사회에서 정부 대학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연대 조직을 만들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두 가지 점에서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하나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시장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학생이 안 오는 대학은 망하면 할 수 없다라는 단순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 교수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른바 4대 요건이라고도 하죠. 이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완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은 대학을 대학답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4가지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교사, 학교 건물, 그리고 또 교지, 학교의 토지, 그리고 교원의 기준, 그리고 수익용 기본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지금 그 4가지를 다 완화하거나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그 교사나 교지 같은 경우 지방 대학은 학생들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완화하지 않아도 남아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화로 덕을 볼 수 있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들인데, 남는 유효 자산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서 이득을 취하면 그게 학생들의 교육으로 환원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요.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교원의 그 기준을 기존의 그 겸임 초빙 교원을 5분의 1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3분의 1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규정도 많은 대학들이 악용해서 비정규 교수들을 양산하고 나이가 40이 넘은 박사 교수가 아직도 연봉 3, 4천밖에 못 받고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또는 악화시키게 되는 이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정부 개정령안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성에도 어떤 위해가 되는 예,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혁신에 나서는 대학 30곳을 살리겠다라면서 내놓은 라이즈 사업도 논란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 대학들을 좀 정비하면서 살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상만 발표한 것이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언론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장관께서 이 자기 희생이 따르는 근본적 개혁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해야 그 글로컬 대학 30개에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그런 그 과감한 개혁의 한 예로서 국공립대학들이 도립대학이나 시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도립대나 시립대로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학 구조조정의 어떤 꾸준히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교육부와 정부는 뒤로 빠지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국 교수 연대 회의가 주장하는 어떤 바람직한 대안은 어떤 방향일까요? 우선은 지금 내놓은 그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전부 개정령안은 일단 철회를 하고 원점에서 대학인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는 오래된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고 말해야 옳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어떤 정책기구를 둬서 이 새로운 정책을 좀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교육 정책은 단순히 교육 정책 또는 학술 정책이 아니라 지역 정책, 산업 정책, 모든 국가 발전에 종합적인 전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뭐 대학의 재정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 14년째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다면 모자라는 재정을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고등교육 예산의 그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1인당, 그러니까 초등학생 학생 1인당 교육비나 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더 지금 적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여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대학을 어떤 종합적인 전망에 기반해서 대학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부분과 이 재정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학이 이렇게까지 좀 위기에 오게 된 데에는 좀 대학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부터가 대학 교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 교수들의 연구 부정 행위나 학생들에 대한 갑질이나 인권 침해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고 비판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실 있는 대학 교육을 해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의 재정이 피폐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성할 것은 자성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선진국다운 대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이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